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했는데 침묵이 누군가를 대신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형광등이 웅웅 울어요. 빛은 밝은데 온도는 없지요. 벽은 회색이고 바닥은 물로 한번 닦아낸 냄새가 남아 있어요. 복도는 길고 고다요. 발소리가 두 번씩 돌아와요. 한 번은 내 귀로, 한 번은 내 속으로 들어오지요. 박성우는 수갑을 찬 손목을 한 번 비틀어요. 철이 살을 누르지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프다는 말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배웠거든요. 그는 45살이에요. 키는 크지 않아요. 어깨가 넓었는데 지금은 옷이 떠요. 살이 빠졌지요. 눈밑이 어둡고 눈동자는 지나치게 맑아요. 밤을 너무 오래 봤던 사람의 눈이에요. 교도관이 앞에서 걷고 다른 교도관이 뒤에서 걷어요. 가운데가 박성우예요. 이 간격이 규칙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려는 거리이지요. 번호가 먼저 불리고 이름은 나중에 불려요. 수용번호 7124, 전방 주시예요. 박성우는 고개를 들어요. 천장만 봐요. 옆을 보면 벽에 붙은 문들 때문에 숨이 막혀요. 닫힌 문은 다 같은 얼굴이지요. 그 문들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요.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철문 앞에서 걸음이 멈춰요. 교도관이 열쇠 묶음을 들어요.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바깥 세상의 소리 같지요. 지하철도 신호등도 아닌데 뭔가 도시의 소리처럼 느껴져요. 박성우는 그게 더 괴로워요. 잊고 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여기부터는 규정 다시 말해요. 하루 생활 알지요? 알아요. 말투 좋네요. 계속 그렇게 해요. 문제 만들지 말고요. 네. 문이 열려요. 공기가 달라요. 좁고 마르고 오래된 숨이 나요. 독방이에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창문은 있어요. 하지만 창문이라 부르기 민망하지요. 작은 틈이고 철망이 먼저 보여요. 빛은 들어오는데 하늘은 잘리지요. 박성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요. 교도관은 문턱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는 법을 철저히 지키지요. 박성우가 뒤돌아요. 문이 닫혀요. 찰칵 소리가 짧아요. 그 짧은 소리가 긴 시간을 시작해요. 그는 한동안 서 있어요. 손이 비어 있는데도 수갑의 무게가 남아 있는 것 같지요. 손끝이 저려요. 박성우는 천천히 침대에 앉아요. 스프링이 낮게 울어요. 그는 담요를 손바닥으로 한번 펴요. 이불을 펴는 동작이 너무 정돈돼 있어서 오히려 무섭지요.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박성우는 원래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었지요. 몸으로 일하면 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요. 건설 현장으로 가요. 점심은 김밥으로 때워요. 하루가 끝나면 막걸리 한 병을 비워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나쁘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바닥이 단단하다고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의 바닥은 단단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입양 가정에서 컸어요. 새아버지는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무관심했지요. 박성우는 맞는 대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더 오래 남아요.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느낌이 없었지요. 칭찬을 들은 기억도 희미해요.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기준을 잃어요. 박성우는 늘 이 정도면 되겠지요로 살았어요. 그 이 정도가 점점 내려갔고요. 20살 무렵 그는 작은 절도를 했어요. 공구를 훔쳤지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해요.
한 번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이유도 필요해져요. 그는 이유를 만들었지요. 동생 등록금이라고, 어머니 약값이라고, 내일은 갚을 거라고요. 말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 뒤로는 약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피로를 잊으려고 했지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잘라내려고 했어요. 약은 시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대신 양심도 같이 녹이지요. 박성우는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는 걸 느꼈어요. 거울을 봐도 눈이 안 마주쳐요. 눈을 마주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지요? 그 질문이 싫어서 그는 더 깊이 내려갔어요. 문득 독방의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와요. 박성우는 숨을 한 번 고쳐 쉬어요. 그리고 벽 쪽을 봐요. 누군가가 이전에 긁어놓은 자국이 있어요. 작은 글씨들이에요. 이름인지 날짜인지 기도문인지 몰라요. 그 자국들이 말해요. 여기서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깎여나간다고요. 철창 너머에서 발소리가 멀어져요. 교도관의 발이 아니에요. 다른 수용자의 발이에요. 발소리가 잠깐 겹치다가 갈라져요. 누군가는 왼쪽으로,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박성우는 안으로만 가요. 그때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요.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가까운 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이지요. 새로 왔나 봐요. 다른 목소리가 대꾸예요. 건조해요. 오래 씹은 말 같지요. 응, 금방 알아요. 여기서 하루는 길고 한 번의 밤은 더 길지요. 박성우는 듣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귀가 말을 잡아당겨요. 사람은 고립되면 소리를 붙잡아요. 그게 생존이거든요. 잠시 후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와요. 아주 천천히요. 박성우는 일어나서 종이를 집어요. 흰 종이에 연필로 짧게 적혀 있어요. 여기는 문이 닫히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박성우는 종이를 오래 바라봐요.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대신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요. 그게 그가 보이는 감정의 전부예요. 그는 종이를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앉아요.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방금 들어온 한 장의 종이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예고장이 되지요. 박성우는 아직 몰라요.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건 철문도 규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의 남은 시간을 바꿔버릴 거예요. 형광등은 계속 울어요. 박성우는 눈을 감지 않아요. 오늘 밤은 길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더 길겠지요. 형광등은 밤에도 꺼지지 않아요. 잠을 재우지 않는 빛이지요. 박성우는 침대 끝에 앉아 있어요. 어제 들어온 종이는 서랍 안에 있어요. 꺼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남아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독처럼 퍼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 아니지요. 아침 배식 시간이 와요. 스테인리스 쟁반이 문틈으로 들어와요. 국은 미지근하고 밥은 뭉쳐 있어요. 박성우는 천천히 먹어요. 씹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워요. 밖에서는 열쇠 소리, 구두 소리, 짧은 무전 소리만 오가요.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게 규칙처럼 느껴지지요. 문 아래로 다시 종이가 들어와요. 어제와 같은 방식이에요. 박성우는 이번엔 바로 짚지 않아요. 종이를 오래 바라봐요. 종이 위에는 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어요. 너 밖에서 누구 있었나?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칼날 같아요. 여기서 밖은 과거고 누구는 약점이지요. 박성우는 종이를 접지 않아요. 구겨서 버릴까 생각해요.
하지만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질문은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는 답을 안 해요. 답을 하면 관계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면 빚이 생기지요. 교도소에서 빚은 위험해요. 빚은 물건으로 시작해도 결국 몸으로 갚게 되거든요. 박성우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침묵을 선택해요. 침묵이 유일한 방어 같지요. 그날 운동 시간이 와요. 하루 한 번 짧게 허락되는 시간이에요. 쇠문이 열리고 박성우는 좁은 복도를 따라 이동해요. 철창으로 된 작은 운동장. 하늘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하늘도 네모로 잘려요. 바람이 불면 더 추워요. 자유의 냄새가 아니라 빈틈의 냄새예요. 운동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요. 목소리는 낮고 태도는 익숙해요. 여기서 익숙함은 경계해야 할 신호이지요. 어제 종이 봤지요. 박성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시선은 땅에 둬요. 말투를 다듬어요. 필요 이상으로 정중하게요. 봤어요. 답은 안 했고요. 할 필요가 없어서요. 남자가 웃어요. 웃음이 짧아요. 진짜 웃음이 아니지요. 그는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아요. 대신 주변을 소개해요. 그게 권력의 방식이에요. 여기는요, 모른 척하면 더 빨리 먹혀요. 누가 누구인지, 뭐가 뭔지 알아야 덜 다쳐요. 박성우는 손을 주먹 쥐지 않아요. 여기서 주먹은 신호가 되거든요. 대신 손가락을 천천히 펴요. 긴장을 숨기는 방식이지요. 저는 조용히 지내려고 왔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남자가 한 발 가까이 와요. 운동장 철망이 그림자를 얼굴에 찍어요. 줄무늬가 생겨요. 사람도 물건처럼 분할돼 보이지요. 밖에서 가족 있어요? 없어요? 박성우는 숨을 삼켜요.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는 돈, 찾아올 면회, 송금, 연결. 그걸 계산하는 질문이지요. 박성우는 대답을 늦춰요. 늦추는 순간 이미 약해져요. 없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 반응이 더 불길해요. 없다는 말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식이 되니까요. 그럼 더더욱 여기서는 줄을 타야지요. 박성우는 그제야 남자를 바라봐요. 눈이 마주쳐요. 남자는 눈을 피하지 않아요. 박성우는 눈을 오래 두지 않아요. 오래 두면 싸움이 시작돼요. 저는 줄 같은 건 줄이 싫으면요. 그냥 우리 일 하나 도와요. 무슨 일이요? 별거 아니에요. 배식 들어올 때 내 방 앞 지나가는 쪽에 쪽지 하나 전달해요. 눈에 띄게 하지 말고요. 박성우는 이해해요. 쪽지는 거래의 시작이에요. 작은 부탁은 작은 죄가 되고 작은 죄는 큰 죄로 커져요. 박성우는 그 사슬을 너무 잘 알아요. 예전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공구 하나, 돈 몇만 원, 약 한 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날. 그는 고개를 저어요. 못해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어요. 미세하게요.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얇아져요. 말투는 더 정중해지는데 그게 더 위협적이에요. 못한다고요. 네. 여기서는요. 못해요가 아니라 안 할게요지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한숨을 쉬어요. 일부러 크게요. 주변이 듣게요. 그러면 박성우는 분위기 깨는 사람이 돼요. 그 자체가 위험이지요. 새로운 분이 규칙을 모르시네. 박성우는 침을 삼켜요. 그리고 말해요. 되도록 낮게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요. 규칙은 교도관이 알려줘요.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확 올라가요. 갈등은 이렇게 시작돼요. 갑자기 이유 없이 크게. 교도관이요? 교도관이 밤에 당신 지켜줘요? 문 닫히면 끝인데요? 박성우도 반사적으로 목소리가 커져요. 본능이 올라오지요.
하지만 그는 한 박자 늦게 멈춰요. 그 한 박자가 그의 마지막 예의예요. 저는 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엮이기 싫다고 안 엮여요? 여기는요, 숨 쉬는 것도 관계예요. 남자는 가까이 와서 마지막으로 말해요.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려요. 그럼 혼자 해요. 대신 혼자 버텨요. 운동 시간이 끝나요. 박성우는 다시 독방으로 들어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제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는 침대에 앉아요. 땀이 났는데도 춥지요. 갈등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생겨요. 배식 후에 물이 잠깐 끊겨요. 세면대에서 물이 안 나와요. 변기 물도 약해요. 교도관을 불러도 바로 오지 않아요. 이런 작은 불편은 종종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의 신호가 되지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춰요. 누군가 일부러 문을 한번 툭 쳐요. 얇은 금속이 울려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새어 들어와요. 아까 그 남자예요. 생각 바뀌었지요.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침묵은 때로 도발로 읽혀요. 대답 안 하면 더 불편해져요. 박성우는 결국 말해요. 짧게요. 단문으로요. 그런 방식이면 더 못해요. 문 밖에서 웃음이 들려요. 이번엔 길어요. 그리고 멀어져요. 박성우는 서랍을 열어요. 어제의 종이를 꺼내요. 오늘 받은 질문지도 꺼내요. 종이를 겹쳐 놓아요. 질문과 시작. 둘 다 종이인데 둘 다 쇠창살 같아요. 그는 깨달아요. 여기서 문제는 누가 나쁘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해요.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요. 어느 조직이든 신입에게 먼저 다가오는 건 친절이 아니라 계산일 때가 있어요. 거절하면 튄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면 빚진 사람이 돼요. 박성우는 늘 그 사이에서 무너졌어요. 밖에서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는 창문 틈으로 네모난 하늘을 봐요. 하늘은 말이 없어요. 그게 위로가 되지요. 박성우는 조용히 결심해요. 큰 결심이 아니에요. 거창한 다짐도 아니지요. 단지 한 가지요.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결심은 곧바로 해결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알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줄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려면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멀리서 또 열쇠 소리가 들려요. 야간 순찰이에요. 박성우는 종이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어요. 그리고 침대에 눕지 않아요. 오늘도 눈을 감지 않아요. 내일은 분명히 더 복잡해질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거절을 그냥 넘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조용히 숨을 새요. 하나, 둘, 셋. 시간을 세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확인은 곧 3장에서 벌어질 선택의 시작이 돼요. 박성우는 결심 다음 날 아주 작은 행동부터 바꿔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고개를 조금 더 들고 걸어요. 시선을 바닥에서 벽으로 옮겨요. 숫자를 세듯 공간을 읽기 시작하지요. 복도의 벽은 다 같아 보여도 다르지요. 긁힌 자국의 깊이, 얼룩의 위치, 페인트가 덧칠된 흔적. 사람이 오래 머문 자리에는 꼭 표식이 남아요. 말보다 먼저 남는 건 손의 습관이에요. 박성우는 운동 시간에 일부러 가장 늦게 나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의 흐름을 보려고요. 누가 누구 옆에 서는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누가 아무도 없는 척하지만 늘 중심에 있는지. 그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눈으로만 기록해요. 이곳에서는 말보다 시선이 오래 남거든요.
독방으로 돌아오면 그는 벽을 바라봐요. 어제는 보이지 않던 글자가 오늘은 보여요. 손톱으로 긁은 흔적 아래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혼자 버티지 마라. 짧은 문장이에요. 조언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하지요. 박성우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봐요. 마음속에서 반박이 올라와요. 혼자 버티겠다고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그 반박은 오래 못 가요. 여기서는 혼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선택으로서의 혼자, 그리고 버려진 혼자.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옆방 수용자가 갑자기 이동돼요. 아침까지만 해도 인기척이 있었는데 점심 이후엔 조용해요. 침대가 비어 있고 벽에 긁힌 자국만 남아 있어요. 교도관에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묻지 않는 게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박성우는 알아요. 사람이 사라질 때 이유는 늘 하나가 아니지요. 그날 밤 물이 다시 끊겨요. 이번엔 우연이 아니에요. 시간도 같고 순서도 같아요. 박성우는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를 봐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때 문 아래로 종이가 들어와요. 이번엔 밀려오듯 들어와요. 종이가 아니라 의도가 먼저 들어온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박성우는 종이를 짚지 않아요. 종이는 그대로 바닥에 둬요.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요. 심장이 빨라져요.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려고 애써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두 명의 숨소리가 겹쳐요. 고집세네요.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아요. 여기서 고집은 오래 못 가요. 잠깐 침묵이 흘러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압박은 커져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예요. 박성우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셋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는 우리 쪽, 다른 하나는 아무도 아닌 쪽. 박성우는 벽을 봐요. 혼자 버티지 마라. 그 문장이 다시 떠올라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사라진 옆방 수용자의 글씨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더 오래전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밖에 목소리가 말해요. 대신 결과는 빨라요. 발소리가 멀어져요. 이번엔 일부러 크게 내요. 들으라고요. 박성우는 천천히 일어나요. 그리고 바닥에 종이를 집어요. 손이 조금 떨려요. 그걸 숨기지 않아요. 지금은 혼자니까요. 그는 처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지키려는 기준은 나를 살리는 기준일까? 아니면 밖에서 가져온 고집일까? 그날 이후 교도소의 공기가 달라져요. 아니, 달라진 건 박성우의 감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갈 때 시선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와요. 말을 걸지 않지만 존재를 확인하지요. 그리고 뜻밖의 단서가 하나 더 생겨요. 다음 운동 시간 그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다가와요. 나이가 더 많고 말수가 적어요. 벽 글씨 받지요. 박성우는 놀라지 않으려 애써요. 고개만 끄덕여요.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썼나요? 남자는 바로 답하지 않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낮게 말해요. 여기서 오래 버틴 사람이요. 혼자 버티지 말라고 썼지만 결국 혼자 나갔지요. 그 말이 박성우의 가슴을 눌러요. 혼자 버티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은 틀렸나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해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 박성우의 결심을 흔들어요. 그는 기준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준은 지키는 순간부터 시험받지요. 운동 시간이 끝나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요. 박성우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와요. 문이 닫혀요. 소리는 여전해요. 하지만 의미는 달라졌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벽을 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목표를 다시 묻지요. 나는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답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그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관계가 생겼고, 시선이 얽혔고, 선택의 무게가 커졌어요. 그 흔들림이 다음 장에서 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밀어갈 거예요. 복도가 오늘은 더 좁아 보여요. 형광등이 한번 깜빡여요. 소리가 먼저 튀어요. 쇠창살이 빛을 잘라요. 바닥에 줄무늬가 깔리지요. 박성우는 그 줄무늬를 밟지 않으려고 걸어요. 의미 없는 미신 같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라도 필요해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줄이 섭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피해요. 눈은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나 시선은 박성우를 따라와요. 그가 거절한 사람이라는 표식이 이미 돌았지요. 철문이 열려요.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귀 안쪽을 긁어요. 박성우는 숨을 들이쉬어요. 천천히요. 그때 뒤에서 팔꿈치가 툭 부딪혀요. 일부러예요. 잠깐만요. 낮은 목소리예요. 그 남자예요. 처음부터 그를 조였던 사람. 박성우는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면 무대가 돼요. 하지만 남자는 그걸 원해요. 여기서 힘은 관객이 있느냐로 결정되니까요. 대답해요. 못 들었어요? 박성우가 짧게 말해요. 들었어요. 그럼 따라와요. 왜요? 남자가 웃어요. 웃음이 딱딱해요. 왜겠어요? 얘기해야지요. 교도관은 멀리 있어요. 딱 봐도 관리 가능한 거리예요. 관리 가능하다는 건 지금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박성우는 운동장 구석으로 걸어요. 철망 그림자가 얼굴에 걸려요. 줄처럼요. 남자는 가까워져요. 너무 가깝지요. 숨냄새가 닿아요. 결심했지요? 무슨 결심이요? 혼자 버티겠다는 그 고집. 박성우는 손끝을 꽉 눌러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요. 아프면 정신이 또렷해져요. 고집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의감이에요? 원칙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커져요. 일부러요. 몇 명이 고개를 살짝 돌려요. 바로 돌리진 않아요. 관심은 숨기고 싶거든요. 남자가 말해요. 당신 그 벽 글씨 봤지요. 혼자 버티지 마라. 박성우가 눈을 찌푸려요. 그걸 왜 알아요? 여기는 다 알아요. 다 들려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와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쪽지 하나, 전달 하나. 그럼 끝이었지요. 박성우가 낮게 말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려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말을 닮았나 봐요. 그 틈이 보이자 박성우의 안쪽에서 뭔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것. 당신들이 원하는 건 전달이 아니지요. 남자가 코웃음 쳐요. 그럼 뭐예요? 박성우가 말해요.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사람을 묶어두는 거요. 빚을 만들고 줄을 만들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요. 남자의 얼굴이 딱 굳어요. 똑똑하네. 밖에서 그거 하다가 여기 왔어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그 떨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참는 힘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여요. 그래서 더 쉬운 거지요. 죄책감 있는 사람은 구부리기 쉽거든요. 박성우가 숨을 멈춰요.
그 말이 정확해서요. 정확한 말은 칼보다 깊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어요. 3장에서 다가왔던 나이가 더 많은 남자예요. 말수가 적던 사람. 그만해요. 적대 남자가 바로 쏘아붙여요. 당신은 끼지 말고요. 여기서 이런 판 벌리면 다 같이 손해예요. 손해요? 누가 손해인데요? 저쪽이요. 나이 든 남자가 고개로 교도관 쪽을 가리켜요. 교도관이 시선을 던져요. 이곳의 시선은 총처럼 정확하지요. 적대 남자가 박성우에게 다시 붙어요. 목소리를 낮추지만 더 위험해져요. 좋아요. 여기서는 조용히 가요. 그럼 방으로 가서 얘기해요. 박성우가 딱 잘라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네. 적대 남자가 이를 악물어요. 그럼 값 내야지요. 무슨 값이요? 남자가 웃어요. 이번엔 웃음이 아니에요. 이빨만 보여요. 혼자라는 감. 그 순간 박성우의 귀에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 독방 문처럼 들려요. 이상하지요. 아직 운동장인데요. 공포는 시간을 섞어버려요. 운동이 끝나고 복도로 돌아와요. 줄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씩 엉켜요. 그 짧은 틈이 함정이 되지요. 박성우의 어깨가 뒤에서 확 잡혀요. 손가락이 살을 움켜쥐어요. 그 손이 그의 귀 가까이 속삭여요. 오늘 밤이요. 박성우가 몸을 빼요. 놓아요. 놓을게요. 대신 기억해요. 오늘 밤 교도관이 이동 하고 소리쳐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더 끔찍하지요. 밤이 와요. 형광등은 여전히 울어요. 박성우는 눕지 않아요. 문 아래 틈을 바라봐요. 그 틈이 세상 전부예요. 오늘 밤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심장이 그 리듬으로 뛰어요. 새벽 쪽 복도에서 작은 마찰음이 들려요. 금속이 금속을 스치는 소리. 누군가가 자물쇠를 만져요. 교도관의 열쇠 소리랑 달라요. 더 급하고 더 얕아요. 문 아래로 얇은 쇠막대가 들어와요. 빛이 반사돼요. 칼처럼요. 박성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요. 침대 끝에 등이 닿아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바로 그 적대 남자예요. 기회 줬지요. 박성우가 소리 낮춰 말해요. 이러면 끝이에요. 끝? 아니지요. 이제 시작이지요. 쇠막대가 다시 움직여요. 문틈을 억지로 벌리려 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을 시도하는 게 공포예요. 그때 옆방 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져요. 쿵, 쿵. 누군가 벽을 치는 소리예요. 규칙 위반의 소리. 일부러 크게요. 아, 거기 뭐해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예요. 그가 일부러 소리쳐요. 복도 전체에 울리게요. 적대 남자가 욕을 뱉어요. 미친. 나이 든 남자가 더 크게 외쳐요. 교도관, 여기요. 지금 누가 문 건드려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경보음이 울려요. 짧고 날카롭게요. 발소리가 몰려와요. 구두가 바닥을 찍는 소리. 무전기 잡음. 쇠문을 두드리는 소리. 복도는 갑자기 살아있는 짐승처럼 변해요. 박성우는 문 앞에 서 있어요. 손이 떨려요.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아요. 문 밖에서 적대 남자가 낮게 말해요. 아무도 못 듣게요. 그런데 박성우는 또렷이 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박성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해요. 아니요. 당신 때문이에요. 적대 남자가 잠깐 조용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요. 기억해요. 다음엔 사람 하나 없어져요. 발소리가 가까워져요.
교도관의 손전등 빛이 복도를 훑어요. 하얀 원이 지나가요. 그 원이 박성우의 문 앞에서 멈춰요. 문이 작은 창이 열리고 눈이 들여다봐요. 무슨 일이에요? 박성우는 목이 말라요. 대답이 늦어지면 의심이 생겨요. 그는 침을 삼키고 말해요. 문 누가 건드렸어요? 봤어요? 네. 들었어요. 교도관은 잠깐 멈춰요. 그리고 창을 닫아요. 잠금 장치 소리가 한 번 더 나요. 안전이 강화되는 소리인데 박성우에게는 더 깊은 감옥 소리예요. 잠깐 뒤 복도에서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발이 질질 끌려요. 금속 수갑이 부딪혀요. 누군가 숨을 거칠게 쉬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예요. 그는 박성우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뒤집어 쓴 것처럼요. 내가 했어요. 박성우의 눈이 커져요. 입이 벌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소란 피웠다고. 나 잡아가요. 박성우는 벽에 손을 대요. 차갑지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요. 그제야 감정이 터지려 해요.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아요. 울면 더 약해져요. 대신 입술을 깨물어요. 피 맛이 나요. 나이든 남자의 발소리는 멀어져요. 박성우는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혼자 버티지 마라.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어요. 희생의 예고였지요. 박성우는 깨달아요. 여기서 관계는 구원이 아니라 무게예요. 누군가가 나를 돕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해져요. 내가 살아남는 만큼 누군가는 대신 맞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이 박성우의 안쪽에서 폭발해요. 목소리 없는 폭발이지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해요. 다음엔 내가 선택하겠어요. 누군가가 대신 사라지게 두지 않겠어요. 형광등이 울어요. 독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박성우의 세계는 바뀌었지요. 경보음이 멈춘 뒤에도 복도는 한동안 잠들지 않아요.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무전기는 짧게 숨을 토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더 낯설지요. 소란이 끝나도 마음은 끝나지 않거든요. 박성우는 그날 새벽을 거의 서서 보내요. 침대에 눕지 않아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눕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벽에 손을 대면 차가워요. 차가움이 정신을 붙잡아줘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남아요. 내가 했어요. 그 말이 박성우 안에서 반복돼요. 그는 누군가의 희생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무너졌지요. 그 사실이 죄처럼 남아요. 이곳에서는 죄가 늘 추가돼요. 밖에서 만든 죄가 끝이 아니에요. 안에서도 죄의 모양이 바뀌며 계속 생겨요. 아침 배식이 들어와요. 쟁반은 어제와 똑같아요. 밥은 뭉쳐있고 국은 미지근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지요. 그런데 박성우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손의 감각이 달라진 걸 느껴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사람은 큰 사건 뒤에 작아져요. 작아지는 대신 더 정확해지지요. 운동 시간에 복도로 나갔을 때 시선들이 다시 따라와요. 하지만 전과 달라요. 호기심과 경계만 있는 시선이 아니라 계산과 질문이 섞인 시선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이 공기를 바꿔요. 박성우는 걷는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요. 빨라지지 않아요. 늦어지지도 않아요. 교도소에서는 속도가 곧 태도지요. 그는 태도를 정리해요.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상처는 이미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오래 가요. 며칠 뒤
옆방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져요. 밤에는 특히 그래요. 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숨소리, 기침, 침대가 삐걱대는 소리. 그런 생활에 작은 소음이 사라지면 빈칸이 크게 들려요. 박성우는 그 빈칸을 들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혼자 버티려 했지요. 그런데 혼자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었지요. 그 깨달음은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함 대신 무거움이 와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봤다는 건 누군가가 나의 위험을 함께 짊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우는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누구를 용서할지 몰라요. 자기를 용서해야 할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을 용서해야 할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용서를 믿지 않았어요. 용서는 착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생각했지요. 자기는 그 언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요. 용서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용서는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지요. 오히려 있었던 일로 남겨두고 그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가까워요. 박성우는 독방에서 종이를 꺼내요. 서랍 안에 접어 넣었던 것들. 시작이라는 문장. 밖에 누구 있었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리고 벽에 글씨. 혼자 버티지 마라. 그는 한 장을 새로 꺼내요. 배식지 뒷면이에요. 연필은 짧아요. 달아있어요. 그는 한참을 쓰지 못해요. 말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글이 너무 정확해질까 봐서요. 정확한 글은 변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다 아주 짧게 적어요. 한 문장만요. 나는 빚을 갚겠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에게 들려주려고 쓰는 말이에요. 이곳에서 자기에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남의 말로만 살게 되지요. 그게 가장 위험해요. 박성우는 그 빚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돈이 아니지요. 물건도 아니에요. 그 빚은 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소리쳐준 선택. 누군가가 대신 끌려가준 선택. 그 선택의 값은 크게 말로 갚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말이 통화가 아니거든요. 그는 그래서 결심해요. 앞으로는 침묵만으로 버티지 않겠다고요.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겠다고요. 다만 밖에서처럼 분노로 내지 않겠다고요. 분노는 항상 내 편인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먼저 태우지요. 며칠 후 복도에서 교도관이 지나가며 짧게 말해요. 그 말은 의도 없이 던지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더 사실 같지요. 그 사람 징벌방 갔어요. 오래 있을 거예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여요. 입술이 열렸다가 닫혀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속으로만 말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두 문장이 한 번에 같이 떠오르는 게 박성우는 낯설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은 보통 같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와요. 여기서는 어떤 감정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요. 그래서 사람은 더 조용해지지요. 밤이 오면 형광등은 여전히 울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이제 그 소리를 벌로만 듣지 않아요. 그 소리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박성우는 창문 틈에 네모난 하늘을 오래 봐요. 구름이 지나가요. 하늘은 여전히 잘려 있어요. 그런데 잘린 하늘도 하늘이지요. 완전하지 않아도 빛은 들어와요.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요.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긴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그날 박성우는 처음으로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아요.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을 감는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견딤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해요. 용서는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지요. 용서는 내가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을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성장이라는 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누가 무엇을 대신 짊어졌는지, 그걸 끝까지 기억하는 힘. 형광등이 울고 철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박성우의 마음은 어제와 다릅니다. 그는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다만 더 이상 무너지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정해요. 이 이야기는 다친 결말이 아니에요. 교도소의 문은 열릴지 모르고 열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요.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번 문 앞에 서지요.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려요. 중요한 건 그 문이 아니라 문이 닫힌 뒤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